안녕하십니까. 앙트너슬의 조대범입니다. 네. 오늘 그 날씨가 좀 추워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요즘에 또 더워졌습니다. 네, 저도 이제 패딩 입을까 고민 좀 하다가, 이번 주말에는 아예 잠바도 없이 다닐 정도로, 네, 되게 따뜻한 주말이었습니다. 꼭 봄 날씨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미세먼지까지 막 이렇게 와서 더 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우리 비 오고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 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게다가 날이 추워져갖고 이제 코로나도 슬슬 다시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갖고 그건 또 걱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연말에 행사도 많이 준비해놓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또 문제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세상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입니다. 제목이 좀 뭐 어떻게 할까요? 좀 도발적이라고 그러네. 좀 그렇죠. 이게 좀 고민을 했어요. 행정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기업가 정신을 같이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범주를 이거 어떻게 정할까? 행정이라고 말하면 되나? 이거 좀 고민을 했는데, 행정 외에도 뭐 통틀어서 그냥 공무, 그러니까 뭐 지자체에서 하는 일, 뭐 이런 것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세금 가지고 하는 일, 그런 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그냥 행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맞다고 하더라고요. 단어의 특징상, 단어상 맞다고는 하더라고요. 자, 먼저 오늘은 그 기업가 정신의 정의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밀고 있는 정의부터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기성을 파괴하는 정신 또는 행동. 그러니까 포인트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기성을 파괴하는 이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기성이라는 거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벗어난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창조적 파괴 뭐 이런 것들.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틀에서 좀 벗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당연히 이제 위험을 무릅써야겠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춰서 위험을 무릅쓰고 기성을 파괴하는 행동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나라 행정과 관련된 최근의 행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해본 가장 멋진 행정 사례 중 하나입니다. 어디 가서 제가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이야기 할 때마다 꺼내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그런 사례이기도 한 속초해수욕장 사례입니다. 이 속초해수욕장이에요. 작년 여름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어디 보면 여기쯤 저희 딸내미에 걸어가고 있는 사진, 이렇게 가운데 인형 가지고 걸어가 있는 저희 딸도 또 등장을 했고요. 해수욕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문제는 되게 많아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수욕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밤에 버려지는 쓰레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있죠. 뭐 환경적인 문제 없죠. 여러 가지 있지만 해수욕장에서 아침에 딱 나왔을 때 그 쓰레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특히 인기 있는 해수욕장일수록 저도 선생님 맞추셨습니다. 저쪽 해운대 쪽부터 그랬고 속초까지 인기 있는 데일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요. 공사자들을 데리고 캠페인도 해보고 지역의 아르바이트생 데려다가 청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벌금을 매기는 데도 있고요. 심지어 여러 가지 이제 하죠.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돼요. 심지어 최근에는 막 새벽에 트랙터로 완전히 갈아엎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속 안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이제 훑어내고 이제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작년에 속초에서 이 문제를 아주 재미있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축구장 조명입니다. 이게 축구장 조명이에요. 요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것들은 원래 그냥 있는 가로등이고요. 요 축구장 조명을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축구장 조명 엄청 밝죠. 그러니까 속초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린다의 문제에만 거기에만 그 문제 상황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외가 안 보이는 거죠. 쓰레기를 버리는 거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안 버리게 할까 딱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쓰레기를 왜 버릴까? 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갈까라는 쓰레기 버려진 그 문제의 원인 쪽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디자인 싱킹의 어떤 그런 기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쓰레기가 버려지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되게 의외의 결과였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밝아서, 아니 너무 어두워서, 밝아서랜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무도 안 보니까 버리는 거죠. 사실 저희 뭐 사람들이 많은데도 쓰레기 버리고 이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뭐 앉아서 맥주 한잔하고 소주 한잔하고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럼 밝게 하면 되겠네? 보이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축구장 조명 2개. 그 엄청 밝죠. 그러니까 아침에 가도 쓰레기가 없어요. 이것도 되게 밤 늦은 시간에 찍은 건데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뭘 먹고 다 가져가요. 다 보이니까. 네, 그렇게 해결한 사례고요. 되게 좋은 행정 사례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아주 좋아하는 사례. 예, 뭐 이야기는 뭐 많이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좋아하는 사례입니다. 최근에 이분이 유퀴즈에 한번 나오셨어요.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에 한번 나오셔갖고 또 제가 이제 성함을 안 덕분에 이제 써먹고 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운전하시는 분 잘 아시죠?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다가 또 어떻게 어디로 가지 헷갈려요. 은근히 헷갈려요. 익숙한 데 아니면. 익숙한 데도 잠깐 딴 생각하면 벗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해결을 하셨죠. 색깔을 칠해서 이 색깔만 따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한국도로공사의 윤석덕 차장님이시라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운전을 하시고 그분도 운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에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그동안의 경험 쪽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 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아이들이 쓰는 뭐 크레파스에서 영감을 얻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사례가 됐죠.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최초였던 것 같아요. 유일까지는 모르겠네요. 최초였다고 한 거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따라하는 것 같죠. 말 표현 자체가. 어쨌든 이렇게 해결하신 사례가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이제 몇 번 써먹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불법 스팸 광고에 스팸 전화로 대응. 대충 감이 오시죠? 원주시에서 공무원분이 하도 뭐 이런 불법 현수막 그 다음에 바닥에 버리는 어떤 그런 뭐 광고 전단지들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걔네를 지금까지 방법으로 해도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그럼 스팸이면 나도 스팸.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뉴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연락처들에다가 계속 보내는 거예요. 문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원래부터 한두 번 보내고 말잖아요. 지속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겁니다. 아예 진짜 역스팸이죠. 그렇게 해서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또 행정 사례 중에 하나죠. 시정 사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다 통틀어서 그냥 행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네. 그리고 최근에 본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잡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최근에 본 서울시에서 시범 운행하는 버스에 자전거 실는 버스에서 자전거를 승차하는 그러니까 자전거 승차 버스죠. 이 서비스예요. 이걸 처음에 딱 보고 뭐야 괜찮은 것 같은데 봤는데 뉴스를 보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웃기다고 얘기해야 되나? 좀 그러네요. 되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걸 한번 실으려면 미리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문이 열렸을 때 기사님한테 저 자전거 실을 거예요. 그럼 기사님이 승객분들한테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기사님이 직접 내리세요. 내리셔갖고 이 버스 뒤에 있는 이 프레임 있잖아요. 그 프레임을 열어서 거기다 자전거를 올려놓고 자전거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아주 되게 튼튼하게 걔를 묶어요. 벨크로로도 묶고 막 이렇게 이렇게도 묶고 해갖고 그렇게 하고 다시 타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못해도 5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럼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좋겠죠. 좋죠. 그리고 저런 아이디어도 물론 좋고요. 근데 버스에 타 계시던 시민들이 승객들이 너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의견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자전거가 인구가 많아지고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도로를 서울시 전체에다가 까는 거에 대한 어떤 뭐 불가능한 그런 것 때문에 캐나다라든가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갖고 온 것 같아요.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은 판단이죠. 좋은 생각이죠. 좋은 시도죠. 좋은 시도. 네, 기성을 파괴하는 좋은 시도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조금 더 필드 테스트를 확실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진짜 실제 버스 이용객들,
그러니까 버스인데 버스 이용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 고민을 해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분명히 새로운 시도 좋아요. 새로운 시도 좋고 자전거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자전거 인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조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어떻게 조금 효과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의해서 나온 거라는 거는 알겠는데 아쉬운 거죠. 조금 아쉬운 거죠. 네. 하지만 저는 둘리벨을 만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밈이에요. 요즘 밈이라고 아시죠? 네, 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립을 유지한다 이런 정도의 네, 밈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밈인데 원래 옛날에는 피카츄 배를 만진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요즘에는 피카츄가 일본 캐릭터니까 이제 둘리벨을 만진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이제 둘리벨을 좀 만져보려고 하면 아직 시범 운영이니까 뭐 혹시 알아요? 갑자기 어디서 이제 숨겨뒀던 아이디어 자전거를 순식간에 아주 강력하게 붙일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뭐 별도의 인력을 또 채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어떤 인력들을 또 운영을 해서 좀 빠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아이디어가 개선이 돼서 승객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좀 적고 자전거도 실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로 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아쉽긴 하죠. 그거를 미리 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 뭐 더 숨겨둔 비장의 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는 또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살짝 아쉬운 사례, 제가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인데, 경기 버스 라운지라고, 이게 사당역에 생겼어요. 얼마 안 됐어요. 사당역에 생긴 경기 버스 라운지입니다. 이게 사당역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가는 광역버스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네, 사당역 맞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추울 때, 더울 때 그냥 밖에서 계속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편하게 계시라고 그 땅값 비싼 곳에 2층에 그 사당역 한가운데 2층에 엄청 넓게 경기 버스 라운지를 놨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 라운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2번 이용했거든요. 근데 제가 2번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는 버스는, 저희 집 오는 버스는, 사당역에서 버스 많이 타거든요. 저희 집 오는 버스는 줄을 안 서 있어도 되는 버스예요. 줄 서 있지 않고 그냥 쭉 버스 그 전용차선 중앙 전용차선에 오는 그 버스예요. 아직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버스 기다리면 줄 서 있어야 되거든요. 앉아서 가야 되잖아요. 줄 서 있어요. 거기 다 밖에 줄 서 있지 안에 못 들어와 있어요. 저같이 줄 안 서 있어도 되는 사람들 또는 버스 시간이 여유가 좀 있어서 좀 쉬는 분들, 이런 분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한 서너 분밖에 안 계셨고요. 네, 어떨 때는 5명 정도, 5분 정도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를 안 타보신 분이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광역버스 타려면 아시잖아요. 다 줄 서 있고, 그 다음에 줄을 안 서더라도 사실 타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실 거예요. 버스 타시는 분들 앞에서 이러고 잘 눈치 보고 있다가 버스 기사님이랑 어떻게든 눈 마주쳐서 내가 먼저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앉아가잖아요. 1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줄을 안 서더라도 최대한 버스가 어디쯤, 지금 앞에가 버스가 3대가 있으니까 내 버스는 저 뒤에 쓰겠구나 그럼 얼른 뒤로 가야 되고 아니면 앞으로 와야 되고 막 이렇게 눈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저기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사실상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리가 대답을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새로운 시도죠. 이런 생각도 하고 예산도 많이 쓰고 되게 좋은 생각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죠.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새로운 기성을 파괴하는 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위험을 무릅쓰던 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참 좋지만 아쉬운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줄을 안 서고
기다리면서 거기서 어떤 어플을 활용해서 뭐 줄 서는 것 같은 효과를 내게 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아니면 여기를 진짜 겨울에만 이 안에서 줄을 섰다가 버스가 올 때쯤 알려줘서 차례차례 나가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시스템화를 시킨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걸 충분히 지금 마련해 놓은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결국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런 어떤 행정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우리 그 이용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얽히고 설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테스트를 하고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정말 필드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 문제 상황 전후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죠. 그쵸? 고객 여정지도 그리듯이 이 문제 상황 전후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는 어떻게 행동하고, 여기에 올 때까지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하고, 이런 걸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그래야 진짜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3개 얘기했던 우리 차선에 라인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속초 해수욕장, 그 다음에 스팸 문제, 이런 것들도 보면 정말 거기서 경험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험이, 그 문제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또는 아주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했거나, 사람들의 행동을 정말 아주 치밀하게 관찰을 했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 우리 창업이라든가 기업가 정신 얘기할 때도 항상 처음은 그거잖아요. 아주 뭐 심도 있는 관찰, 그죠? 그리고 나중에 필드 테스트, 계속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특히 행정은 그게 더 중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에릭 리스라는 분이 있어요. 린 스타트업이라고 되게 유명한, 이제 이 스타트업 쪽에서 아주 뭐 거의 뭐 바이블 같은 뭐 되게 유명한 이쪽을 한 뭐 책을, 이런 책을 쓴 사람이죠.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이분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부도 하나의 스타트업일 수 있다. 왜냐면 어떤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이거를 뭐 한다 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상하고 만들어 간다면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행정도 분명히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만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필드에 진짜 사람들을 조금 더 고려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정에서 뭔가 안 좋은 점이 있을 때 막 여론에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 어떤 것들을 많이 하냐면 없애요. 다시 백지화시키고 만들었다 없애버리고, 이미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피버팅을 하는 거죠.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필드 생각은 다른데, 그러면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거를 없애고 다시 다른 거를 하는 예산보다 훨씬 적게 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행정을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게 들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생각을 했으면 그거를 가지고 안 좋다고, 혹시라도 안 좋다는 여론이 있고 안 좋은 의견이 더 많다고 하면, 그럼 거기에서 뭐 조금 더 아이디어를 첨가해보고 아니면 이걸 좀 바꿔보고, 그러니까 바꿔보는 거죠. 피벗이라는 게 우리 농구에서 발을 이제 축발을 두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걸 피벗이라고 하거든요. 스타트업에서도 우리 아이디어가 또는 아이템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들을 바꿔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갈아엎는 게 아니고 축은 살려준 채로 방향을 바꿔가는 걸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에서도 이렇게 피보팅을 하면서 문제가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그럼 피보팅해서 또 다른 뭐 아이디어를 조금 더 첨가해보고 아니면 조금 다르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둘리배를 맞은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얘네가 피보팅하면서 더 좋아질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 갖고 오려고 하다가 조금 정치적으로 쟁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안 갖고 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행정에 있어서도 아주 새로운 것들을 뭔가 시도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기성을 파괴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저는 너무 좋고요. 그런 시도들이 만약에 평가가 안 좋더라도
정말 필드 테스트가 부족해서 정말 사람에 대한 어떤 고민이 부족해서 그게 좀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거를 완전히 갈아엎고 새롭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려던 거 그대로 살려가면서 최대한 피보팅을 하면서 맞춰갈 수 있게, 그래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게, 좋은 결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울시에서 뒤에다가 자전거 실는 버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기 버스 라운지, 우리라고 그러네요. 제가 그거 많이 이용한다고. 우리 경기 버스 라운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뭐 안 좋고 아직 이용자가 적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들을 계속 피버팅하면서 더 좋은 행정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거 10분이면 충분하겠다는데 벌써 20분이 됐네요. 마무리 화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제가 준비할 땐 10분이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20분이 됐습니다. 하여튼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버글버글 한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다들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항상 구독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특히 우리 이제 실시간에 오셔갖고 같이 채팅하면서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때 우리도 같이 이제 댓글 남기고 할 때 항상 같이 또 응원해주고 이렇게 잘해서 항상 모든 것들이 피보팅해서 모든 세상이 스타트업 같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이런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